안녕하세요. 대영제국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영제국의 단독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군이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접촉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중기 계획에 한국형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잠수함에게는 아주 공포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해상 초계기는 P3C 계열이 15대, 그리고 P8A 포세이돈이 6대, 그래서 총 21대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대수를 자랑하는 게 바로 이제 P3C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부터 도입한 P3C와 이 밖에 이제 P3B 중고기체를 도입해 오버홀, 즉 분해 수리 및 성능 개량을 거친 P3CK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5월 29일에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포항 인근에서 P3CK 한 대가 추락 사고로 손실되면서 총 8대였던 P3CK는 현재 7대만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호한 기상 여건에서 비행하던 중에 벼랑간 이 기수 부분이 지상으로 향하는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추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가 혹시 기체 결함 혹은 기체 노후화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운용 중인 P3C의 경우 한 차례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올해 기준으로 벌써 도입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군용 항공기 수명은 30년 혹은 40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25년인 올해 슬슬 이제 후속 항공기 이 P3C를 대체할 이런 대체 항공기에 대한 검토나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해군이 해상 초계기를 해외 도입보다는 국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죠. 미 보잉사가 만든 P8A 포세이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P8A 포세이돈의 경우 2030년 무렵에는 단종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185대가 생산이 돼서 미국 및 우리나라 포함 9개국이 현재 포세이돈을 운용 중인데 가장 많은 대수를 운용 중인 미 해군의 경우에는 이 포세이돈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최근에 캐나다 빼고는 더 이상 이제 해외 도입국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살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샀다라는 게 이런 시장의 좀 평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P8A 이 포세이돈의 같은 경우에는 이 737NG 여객기를 기반으로 이제 개조 개발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P3도 마찬가지로 로키드에서 만든 일렉트라 여객기를 기반으로 해상 초계기로 이제 개조 개발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포세이돈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37NG 여객기 같은 경우에 이제 737NG는 뭐 700, 800, 900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이 700, 800, 900의 장점만을 뽑아서 이제 군용화한 그런 항공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737NG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생산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737 맥스가 그걸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해군이 이 포세이돈을 도입 계약을 맺을 당시에 미 보잉사 관계자들이 이 737NG 여객기가 단종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제 포세이돈도 단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라면 추가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국내 이제 항공 업체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안이 뭐냐면 이 포세이돈과 같이 보잉의 737 계열 여객기나 아니면 에어버스의 A321 계열 여객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도 개조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캐나다가 해상 초계기 사업을 하면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로 유명한 bombardier사가 자사의 좀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해서 캐나다군에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두 종류의 개조 개발 방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총 소요가 16대다 보니까 이 개조 개발 사업치고는 좀 경제성이 그래도 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업계나 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형 해상 초계기 개발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류라든가 전자전 장비, 그리고 각종 무장이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소너브이, 그리고 매드로 불리는 자기 이상 탐지 장비 같은 것들을 체계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사실 핵심입니다. 과거에 이제 P3B 미국 사막에 있던 중고 이 해상 초계기를 국내에서 오버하고 성능 개량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여객기나 뭐 비즈제트 기반으로 해상 초계기 개조 개발하는 데는 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KF-21 보라매를 국내에서 개발하면서 뭐 레이더라든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이제 각종 무장 체계 통합 같은 것들을 이미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상 초계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 통합 부분은 뭐 사실상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해상 초계기에 필요한 레이더와 전자 광학 장비, 그리고 잠수함을 잡는 데 핵심 무기인 경호래 등도 사실 지금 국내에서 다 국산화가 됐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호래인 청상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도 수출돼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일드캣 해상 작전 헬기라든가 지금 도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MH-60R 로미오 해상 작전 헬기에도 청상호 경호래를 탑재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는 국산 A사 레이더가 달리는데, 이거를 달아도 좀 이렇게 해상형 해상 탐지에 특화되게 개조해서 장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만약 그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해외 장비를 탑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앞서 제가 이제 해군의 중기 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2030 후 아니면 2030, 2040 안에 지금 이 계획 안에 이 한국형 해상 초계기가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 P3C 계열 이 해상 초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이제 수백 시간 운용을 하면 거의 창정비 수준의 아주 대대적인 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카이를 다닐 때 정비를 받는 P3CK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큰 수준으로 정비를 하고, 심지어 이 도색을 다 벗겨내고 이제 기체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다 보고 도색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장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좀 대체를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용 중인 포세이돈에 비해서 정비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체 자체도 지금 워낙 오래된 비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상 초계기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해외에서 만약에 이 해상 초계기를 지금 들여온다 그러면은 향후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무인 항공 체계라든가 혹은 무인 수상정을
이 해외에서 도입한 해상 초계기와 체계 통합을 하려면 일단 이 제작사의 체계 통합 비용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또 그쪽 나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녹화 며칠 전에 사실 지금 FA-50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2 일종의 투하 실험을 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한국형 해상 초계기를 만들게 되면 이런 장거리 뭐 공대지 무장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혹은 공대지 미사일도 이 한국형 해상 초계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착이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항공 산업계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KF-21이 지금 이제 블록1이 최근에 이제 또 추가 20대 양산 계약이 이제 체결이 했는데 KF-21은 이제 블록 2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0대까지 양산이 되면 사실 지금 다음 사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항공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이제 이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 사업으로 이걸 대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MCX 사업이 잘 안 굴러가고 있어요. 일단 소요군인 공군이 아직은 그렇게 이 좀 대형 특히 다목적 수송기 사업에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고 그밖에 이제 UA하고 이제 사실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국형 해상 초계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 해양 안보 강화는 물론 좀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북극 항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해에 중국이 뭐 여러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남중국해 분쟁 등 사실 해양 안보 관련된 그런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전투함도 중요하지만 일단 속도 면에서는 해상 초계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좀 해상 초계기를 우리가 좀 신형을 좀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